이재명 씨 같이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도 또 압도적으로 돈이 여기에 매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나 많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? 민주당의 민주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엄벌하는 입법 조치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번에는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대선을 거치면서 이 수많은 사법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의원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. 뭐 거대명이다, 확대명이다,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된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.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은 정치권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파장 정도가 아니고요. 네. 저 이재명 씨 같이 정말 이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또 이미 전과도 많아요. 그렇죠. 그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도 또 압도적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 정치의 위기입니다.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. 네.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? 이 팬덤 정치 때문입니다. 그렇죠. 패거리 정치. 네. 여기다가 빼놓을 수 없는 돈 정치입니다. 아. 돈이 여기에 매개되지 않는다면 예.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, 당원들이 저렇게나 많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?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팬덤 정치 특히 네. 그 악플 정도가 아니라 뭐 전화도 하고 네, 아주 폭탄을 날리죠. 네. 말을 못하게 하는 거 당내 예.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는 겁니다. 네. 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엄벌하는 네. 말하자면 이 법적 조치가 예. 즉 입법 조치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어쨌든 이재명 씨는 지금 뭐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뭐 네. 아까 그랬잖아요. 확대명. 확실히 민주당 대표는 아니라 확대명인데 네. 이거는 한국 정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네. 민주당은 이런 말 했잖아요.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국민이 없다 없다. 하는데 네. 진짜 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음을 네. 드러내는 것이고 네. 민주당의 말하면 존립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예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지금 그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 예. 이 이제 김혜경 씨의 보좌관 배모 씨, 그리고 거기에 지인 김모 씨 이런 분들이 수사를 받았고 거기서 한 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해버렸어요. 이건 벌써 4명째인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뭐 거기 아랑곳 없이 나는 대표하겠다 하는데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이제 대장동까지 수사가 진행되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싶은데 큰 소리는 여전히 치네요. 근데 그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요. 네.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습니다. 아,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네. 조사를 안 하거든요. 네. 얼마 전에 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 죽은 그렇죠. 사람 있지 네. 않습니까? 그 사람 뭐 군 출신이더라고요. 아, 네. 그 만약 일찍이 만약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네.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있었잖아요. 네. 어제는 지금 4사람이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4사람이 유한기, 네. 김문기, 문기. 이병철, 네. 또 뭐 김모씨라 하는 네.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? 우선 대장동 사건요. 자기가 설계하고 감독하고 결재했다고 스스로 말했어요. 네. 거기다가 김만배라는 사람요. 지금 이미 실현된 것만 하더라도 8천억 원이고 네. 앞으로 더 그 분양 더 실현할 이익까지 하면 1조 원이 넘는 그렇죠. 김만배가 무슨 뭐 건설업자입니까?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렇죠. 신문 기자 출신인데 네. 그렇게나 특혜를 안겨준 사건의 장본인이 누굽니까? 성남시장 아닙니까? 네. 이 사람을 소환도 한 번 안 하는 이 대한민국 네.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뭐 자유 인권 법칙을 샀는데 무슨 뭐 법치가 있습니까 여기에? 이 법치가 없는 나라에 이 나라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법인카드도요. 그 김혜경 씨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명백한 사건입니다. 네. 변호사비 대납도 이것도 명백한 사건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도 이것도 이미 명백한 사건. 이게 무슨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. 수사를 더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. 네.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근데 겁니다. 왜 안 할까요? 그러니까 검찰 인사도 다 장악했고 검찰 인사도 다 했고 윤석열
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 있는 검사들이 다 임명이 됐을 네. 텐데 네.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그거요. 저는 처음에는 네. 나 이쪽 좀 독촉도 하고 그랬어요. 독촉도 했는데 인사가 아직 검찰 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네. 좀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. 나는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은요 굉장히 의심합니다. 아, 이 정권이 네. 정말 이걸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의심하게 됐어요. 그 이유는 네.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좋은 거 있잖아요. 이왕 나는 대통령 대프고 네. 좋은 게 좋은 걸로 할 가능성도 있고 더욱이 지금요 이 사건에요 그 박영수 특검하는 사람 있잖아요. 네. 뿐만 아니라 그 권순일 씨 네. 등등 고위 법조인들이 고위 검찰총장 출신 네. 또 특검 출신 네. 또 대법관 출신 이런 네. 사람들이 많이 연루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라서 네.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. 아. 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진짜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네. 이건 진짜 그냥 두서는 안 됩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보따리를 줄줄이 깔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기 전에 하면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되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근데 보통 우리 사회가 하도 네. 진실은 묻히고 정략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으니까 네.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뭐 예를 들자면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계속 당 대표가 되어 있어야 국민의힘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요. 네.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아하. 언제라도 진실과 정의가 네. 네.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. 네. 정략적으로 자꾸만 판단하면 끝이 없고 네.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망합니다. 아, 네.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이 뭐 대표된 다음에 하면 더 네. 이재명이 대표된 다음에 사법 처리하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어려워진다. 왜? 아. 대표되기 전에는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 했으면 네. 반 이재명 세력은 보라 말이야 니 사업 리스크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, 네. 대표가 돼버리면요 어쨌든지 우리 당 대표예요. 아. 당 대표로 사법 처리하는데 당원들이 그 가만히 있을 구명운동에 수는 안 없죠. 나설 수 있습니까? 아하. 그런 점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는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. 못 잡고 있다. 정권 잡자 말자요. 검찰 딱 인사한 다음에 네. 바로 그냥 이런 거 처리했어야 됩니다. 아하. 근데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우리 이 원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해오시고 또 비리 의혹도 제기하시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경기지사는 안 바뀌었지만 성남시장은 바뀌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성남 지역 국회의원도 안철수 의원으로 바뀌었고. 근데 왜 새로운 게 이게 잘 안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새로운 거 뭐 나올 필요가 별로 없죠. 아. 안 나와도 이미 이미 다 드러나 다 있다. 드러나 있어요. 네. 뭐 그렇다고 새로운 게 나올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.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자면 유동규 씨 있잖아요. 네. 지금 이 아까 말한 불법 배임 특혜가 이루어지게 한 데는 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가 했다는 거거든요. 아, 그렇죠. 다 유동규가 네네. 했다고 다 녹음 파일 덮어씌웠죠. 얼마 전에 확보했다는. 그런데 네. 유동규 씨가요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합니까? 이 상식입니까 이게?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? 그렇죠. 그렇게 그다음에 바본 얼마 거죠. 전에 네. 또 마침 그 지역 주민이요. 그렇죠. 네. 녹음 파일. 또 녹음 파일 속에서 맞아요. 예. 나 이재명 시장하고 다 만나서 하는 얘기했다. 거다 말했다고. 네. 또 그것도 증거가 나와 증거 안 나와도 예. 그건 아. 뭐 알 수 있는 거지만 증거까지 나왔어요. 그쵸. 그런데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윤석열 정부 뭐 법치 내세우려 그러면 이재명 씨에 대한 사법 처리 반드시 해야 되고 네. 구속은 나중에 문제고 우선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조사도 한 번 안 하는 이 대한민국 이건 나라입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김혜경 씨 조사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. 예, 예. 근데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 조직적인 이재명 지키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. 그 당원 80조를 개정할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제 이재명 구하기일 뿐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당원들 7만 명 정도가 이미 개정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. 참 정치권이 어떻게 이렇게 퇴보를 할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. 예, 그건요 이재명 의원이
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죠. 그렇죠. 내 그게- 죄가 있으니 봐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네. 그 막아달라는 네. 거죠.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기에 뭐 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그렇죠. 그러겠어요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검수완박도 그 대선 끝나고 바로 했잖아요. 그것도 네. 죄가 없으면 그 뭐하러 합니까? 그럼요. 네.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네. 범죄 혐의를 실토하고 있는데 네. 이거를 사법 처리 못하는 이 정부 네. 또 우리 국민도 문제예요. 아. 국민도요 단호하게 이 저 사법 처리를 촉구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지금 뭐 보면 검수완박 방탄을 했죠. 그다음에 배지 달겠다 그 무리해서 저기 인천 가서 계양 가서 배지 달았죠. 이번에 또 이 대표하는 것도 똑같고 거기다가 당원까지 사중 방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저도 참 납득이 안 갑니다. 예, 이제 그 방탄이 전부 다 자기가 죄지은 게 없으면 방탄이 왜 필요하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 외에도 이미 또 이 사람은 전과가 이미 4개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참. 맞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1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이 있으면 비록 타인에게 폭력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.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공교롭게도 이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예, 그건 뭐 겨냥했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본래 이 자유가 중요하죠. 그렇죠.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유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네. 그거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자유에 말하면 반대말은 아니지만 네. 저 대끼가 보통 평등인데 네. 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강자의 자유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약자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해서 평등을 주장하는데 네.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 말 한 거는요.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. 네. 그 이론적으로는 자유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네.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를 강조한 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. 네. 자유가 중요하지. 네. 잘못된 게 없는데 억지로 말하면 갖다 붙인 거고 이재명 씨야말로요. 뭐 억강 뭐 부약인가 말은 네.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씨는요. 자기보다 약하면요. 그대로 조집니다. 그대로 그 성남시장 할 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? 예.